우리가 흔히 섹스리스트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섹스리스트는 뭔 얘기냐? 바로 섹스가 없다는 뜻이에요. 섹스가 없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섹스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게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섹스리스트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월 1회 미만의 섹스 관계를 섹스리스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횟수로 주로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는 성마음 이론에서는 이 섹스리스트를 그런 횟수로 분리하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성욕이 상대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욕이 상대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거를 우리는 섹스리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욕에 관련되는 부분이 상대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대라는 건 뭐예요?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이 될 거고, 그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더 이상 성욕이 안 생겨요. 무슨 얘기예요? 성욕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더 이상 성상처가 발생을 안 합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성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 여성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은 섹스 정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더 이상 이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축방이고 아무리 늘씬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뭐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이 아니야. 더 이상 성욕이 안 생겨. 섹스 정보가 이 여성이 어떤 상태, 외모가 됐던 외모나 몸매나 기타 등등 관련되는 아무리 섹스를 잘하고 뭐하고 난리부르 치더라도 이 여성이 더 이상 섹스 정보화 되질 않고 그래서 성욕이 안 생기고 성상처가 발생을 하지 않는 바로 그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남성이 결국은 성욕이 전혀 생기지 않은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성에 관련되는 부분이 남성에게 성욕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 뜻이냐? 바로 여성이 뭐에 들어있다? 여성이 성기능장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여성은 성기능장애이고 남성은 이 여성에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남성은 이 여성에게 실제로 성욕을 느끼지 않게 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성기능장애이면서 남성은 이 여성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적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 요 관심이 아예 없는 요 상태를 우리는 섹스리스 상태라 그래요. 주로 누구에게 많이 있습니까? 부부에게 많이 생깁니다. 왜? 부부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손잡고 싶고 성욕이 장난 아니죠. 성기능장애로 들어가는 아주 저의 기회니까. 성욕이 생겨야 뭘 손을 잡고 모텔을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고 막 이러죠. 결혼을 딱 해서 함께 살아가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두 살 다 익숙해지죠. 익숙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성은 성기능장애가 아직 다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고 남성은 더 이상 이 아내인 여성이 더 이상 성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일정 기간에 들어가서 익숙해지게 되면 급격하게 섹스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왜 줄어드느냐? 이 사람이 성욕이 안 생겨요. 술 한 잔이나 먹고 제정신이 아니어야 옆에 와이프인지 일반 여자인지 구분 못 해가지고 얼떨결에 섹스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그러면서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무방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의무방어전은 내가 오늘 별로 성욕은 안 생기는데 오늘은 내가 그냥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의무방어전인 줄 알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 남성들은 지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의무방어전이잖아요. 술 한잔 먹었어. 뭔가 좀 땡겨. 오늘 바깥에서 이쁜 여자 하나 봤는데 그 여자 상상하면서 그 와이프랑 섹스하는 그 여자랑 하는 거잖아. 상상 속에서. 그게 의무방어전이잖아요. 너무 리얼한가? 아니, 의무방어전 개념을 정확하게 이거 의무방어전이라고 하면서 섹스할 때 와이프인 줄 알고 하나? 와이프인 줄 알면 발기 바로 사라지는데? 와이프가 아니라 누구여야 돼?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또는 오늘 봤던 아침에 내 앞자리에 앉았던 민스커트 입고 앉아있던 그 아이 상상해 가면서 섹스하잖아.
벗겨놓고 뭐 하고 하는 일은 그게 의무방어죄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의무방어죄를 합니다. 다 섹스리스예요. 볼 것도 없는 거야. 하긴 했는데 그렇게 다른 여자를 상상하면서 다른 여자들과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하면서 와이프의 몸을 빌리는 거지 그냥. 여자의 몸만 빌리는 거야. 거기 있는. 그러면서 섹스하는 거 그거는 그 여자에 대한 성욕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좋은 말로 의무적으로 했대. 의무적으로 하긴 지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그런데 이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 부부관계에서 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안 해도 돼. 가뜩이나 성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별로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하겠다니. 말 그대로 의무방어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상상 안 해요. 성기능장애이기 때문에. 성기능장애 아니면 성기능이 굉장히 좋아. 그러면 옆집 아저씨 생각하면서 섹스해. 그런 생각 안 한다고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아니면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남편이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이 해소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별로 못 느끼는데 성기능장애니까 나는 별로 못 느끼지만 하는 거 의무방어를 진짜 말 그대로 이 아내가 해주는 거예요. 의무방어는. 근데 남자들이 꼭 자기가 뭐 해준 것처럼 해주긴 찌뿔씨. 딴 여자 그 TV에 나왔던 여자 막 껄그룹 뭐 나오고 막 이러면 오늘 제 상상하면서 해야 돼. 거기다 뿔끈 해가지고 아이고 그만해. 의무방어죄는 남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남자는 의무방어죄는 없어요. 아시죠 이제? 여자는 의무방어죄를 합니다. 여전히 의무방어죄를 하니까 여자가 성기능이 개선되겠냐고. 그래서 여전히 성기능 장애로 남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의무방어죄는 아니지. 다른 여자랑 이제 막 하는 걸 상상하고 딱 깨어나니까 와이프인 거야. 이 여자인 거야. 근데 성욕이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주구장창 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섹스리스예요. 섹스리스. 그런데 그 와이프가 이쁜 거 입고 야한 속옷 입고 와가지고 자기야 그러면은 남편 어떨 것 같아요? 기겁하는 거야. 왜? 기겁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해야 되게 생겼거든 이제. 남자들은 하기 싫은데 하면 거의 막 맛이 나요 그냥. 그러니까 뭔 얘기까지 나와요? 물소리,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막 기겁한다는 이유가 이 사람이 성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남자는 아무 생각 없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못 견뎌요. 지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성기능의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는 생각, 이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성이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섹스리스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남성이 이 여성을 진짜 거의 매일 만나가지고 매일 섹스하면 진짜 완전히 성기능을 끝내주게 만들어놨어. 성기능 장애가 아니라 성기능을 아주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놈아는 하다 보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남자는 뭐가 생긴다? 남자는 섹스를 많이 하면 뭐가 생깁니까? 성기능 장애가 들어갑니다. 얘는 장애에 들어갔는데 이 아내나 여성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기능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성기능 장애가 들어오면서 이제 별 관심이 없어졌어. 얘는 이제 관심이 없는 데다가 플러스 성기능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야? 자유로 해결돼요? 여자는 자유 잘 안 해요. 왜?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기능은 정말 좋아졌는데 자유하나? 자유하는 여자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냥 못 견뎌요. 큰일 났네, 이제. 이거 진짜 더 심각해져요, 이 부분은. 그래서 부부 간의 섹스를 정말 즐기고 그렇게 가다가 남자가 성기능장애 들어가고 발기부전이라든가 조루라든가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기능장애 들어가고 아내는 성기능이 좋은 상태를 있고 이러면은 오래 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남편은 딴 여자 찾아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자기 성기능장애 관련되는 부분에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술집 다니고 뭐다니 그럼 그동안 아내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여자는. 이게 만약에 미혼이면 어떻게 할 거야? 쫑나는 거야. 미혼에 헤어지는 원인 중에도 이 원인이 많아요. 이거 다음에 누군가가 이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혼인데.
땡잡은 거지. 속궁합 잘 맞는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궁합 잘 맞는다고 그러는 게. 그러면 오래가나? 그런데 만나가지고 속궁합이 잘 맞으니까 구기장창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홀라당 또 섹스리스를 딱 들어가네? 얘는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섹스가 많아지게 되고 성기능장애로 들어가고. 그러면 계속 남자가 바뀌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가면 갈수록 답답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사랑을 못 받을까? 나는 왜 사랑을 못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미혼 여성들 중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남성이랑 연애를 하잖아. 오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인도 있어요. 이원. 여자의 성기능이 너무 좋으면은 남자들이 오래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섹스리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결혼을 하든 결혼 안 하든 관계없이 발생을 한다는 거. 성기능 장애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동을 해보니까 섹스리스가 좋으냐 나쁘냐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남편도 아내도. 그래서 섹스리스는 부부가 살아가게 되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때 바로 이런 원리를 알고 남편이 무엇을 내가 노력을 해야 될지, 아내는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부부가 함께 커플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의무방어전 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러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 섹스리스에 관련되는 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섹스리스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바로 극복을 못하고 방법이 없거든. 근데 성마음 이론을 딱 보고 나니까 잘못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섹스리스가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는 당연한 게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극복을 못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거든. 그래서 우리는 섹스리스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현상인데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바로 이 이론을 가지고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